안녕하세요. 텔레학교입니다. 친구 관계라는 게 사회성 발달이잖아요. 사회성 발달이라는 게 정서, 인지, 신체 이 발달의 복합체로서 나타내는 거거든요. 또래에 비해서 몸집이 크냐, 작으냐, 키가 크냐, 작으냐 이런 것들도 친구 관계에 영향을 주겠죠. 또 인지 같은 경우에도 인지라는 것을 머릿속에서 그것이 조작적으로 이루어지는 걸 뜻한단 말이에요. 어떤 친구들은 벌써 그 속도가 이만큼 가 있는데 어떤 친구는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 이 친구가 얘기하는 관심이나 흥미와 이 친구가 얘기하는 관심이나 흥미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럼 이야기가 또 안 통할 수도 있고요. 정서도 마찬가지예요. 6학년일 때 어떤 어린이가 있었냐면 자기는 화장이나 이제 예쁜 옷이나 이런 거에 관심이 없는데 우리 반의 대부분 여학생들은 화장한다든지 짧은 반바지를 입는다든지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텔레 저는 왜 그럴까요? 저한테도 친한 친구가 생길까요? 단짝 친구가 생길까요? 이런 고민을 진지하게 나누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렇게 인지라든가 정서라든가 신체 발달이 어우러져서 나타나는 게 사회성이라는 거죠. 그중에 저희는 이번 시간에 인지 발달을 주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먼저 전조작기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전조작기의 기초는 판타지와 상상력이에요. 이게 약 2세 중반부터 시작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현실 근거가 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메꾸는 것이 판타지라고 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더 판타지를 현실이라고 느끼기도 해요. 이 판타지가 중요한 게요. 놀이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거든요. 모래알로 밥을 짓고 뭐 이러는 거, 너는 엄마라고 해, 벽에가 아기가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이런 판타지의 작용이에요. 이렇게 판타지가 작용해서 작은 장난감도 내가 어떻게 갖고 노냐에 따라서 다른 장난감이 되고 같은 모습도 다른 모습이 되는 아주 놀이에 큰 영향을 주죠. 이런 상상력과 판타지도 감각에서 출발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를 이끄는 것, 감각이 머릿속에서 이미지를 만들게 하는 것, 그것이 상상력이 되는 거죠. 푹신푹신한 구름 같은 쿠션에 누워있다고 상상해 볼까요? 예, 푹신푹신하다는 것은 감각이죠. 그 푹신푹신한 구름이 하늘로 붕 떠오른다고 상상했을 때 이것을 가지고 놀이공원에서 빙빙 돌아가는 기구를 만들 수도 있겠죠? 팔딱팔딱 뛰어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높이 높이 올라가다가 두 팔을 파닥파닥거리면서 날개가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하늘을 정말 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프로펠러가 생기고 비행기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상상력이 창의력의 바탕이 되는 거예요. 그것의 출발은 역시 감각이고요. 여기에서 상상력과 판타지의 차이가 나타나기도 해요. 뭐냐면요. 상상력은 어떤 목표 방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판타지는 훨씬 더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둥둥 구름같이 이렇게 나르는 느낌이 나는 것이 놀이기구가 되는 것이 상상력이라면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아바타에 나오는 벤시 같은 익룡이 나타나서 확 타고 다니는 그런 느낌이 더 판타지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판타지가 더 안 중요하고 상상력이 더 중요하다 그렇진 않아요. 판타지는 현실에 근거 같고 훨씬 더 개인적이고 자유롭기 때문에 어린이들의 욕망이 담겨 있어요.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간절히 바라는 것? 친구 중에 자기 딸아이가 친한 언니가 생겼다는 얘기를 하더래요. 친한 언니랑 요즘 재밌게 잘 지낸다고. 근데 제 친구가 알기로는 친구가 없거든요. 언니가 없거든요. 그런데 언니 얘기를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보호자는 걱정이 되니까 넌 언니 없잖아. 너 왜 자꾸 그런 말 하니? 너 어제는 언니하고 논 게 아니잖아. 너 어제 밖에 나간 적도 없어.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얘가 자꾸 왜 없는 얘기를 하지? 거짓말 하나? 이런 걱정도 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이 시기의 어린이들은 판타지를 가질 수 있다는 걸 아는 보호자라면 이렇게도 접근할 수 있죠. 그래? 언니하고 뭐하고 놀았니? 언니 어떤 점이 좋았어?
너 언니가 갖고 싶니? 이렇게요. 그러면 아이의 욕망을, 아이가 원하는 것을 들어보고, 아, 이 아이가 이걸 필요로 하는구나 하고 알 수 있는 거죠. 이 전조적기 어린이들에게는 자기중심성이 강하다고 했는데요. 어릴 때 깍꿍놀이 기억나세요? 네, 아기 때 깍꿍놀이 많이 해주잖아요. 이렇게 숨었다 나타 깍꿍 이러면 아이가 까르르 까르르 웃는 게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죠. 이 깍꿍놀이도 자기중심성과도 관련이 있는데 더 깊게 들어가면 대상 영속성이라는 것과 관계가 있죠. 내가 볼 때만 그 대상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중심적이에요? 내가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없어졌다가 나타나네? 나타났을 때 있는 거고요. 자기 눈에 안 보일 땐 그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 어린이들은 현재만 사는 거예요. 1학년이나 2학년 친구들이 담임한테 다가와서 선생님 있잖아요. 제가요 어렸을 때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가 뭐 아주 옛날도 아니에요. 6살 때, 7살 때, 작년, 지난해 얘기를 제가 아주 어렸을 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에게 현재가 있는 것이지 과거는 약간 흐리멍텅해요. 현재만 있고 자기만 있기 때문에 동서남북 이 위치 감각도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신발 신을 때 왼쪽 오른쪽을 잘 구별 못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기를 중심으로 공간도 시간도 생각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니 1, 2학년 때 제일 어려운 게, 자, 여러분 친구 얘기 좀 들어볼까요? 이거 진짜 어려워요. 왜? 남의 얘기에 별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 자기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조용히 하라니까 조용히 하는데, 친구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어야지 하는 게 아니라, 다음에 내가 무슨 얘기를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집단 독백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이렇게 같이 놀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같이 따로 놀아요. 이런 게 자기 중심성이 강한 전조작기에서 많이 나타나는 일입니다. 이 자기 중심성 있는 친구들, 그것을 알고 교육하면 좋죠. 텔레가 자야 새들도 나무들도 자지. 텔레 잘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텔레가 이를 닦으면 이들이 되게 좋아할걸? 텔레가 학교 가면 학교가 마음속으로 텔레야 반가워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도 괜찮죠. 아, 진짜?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뭐 때로는 이렇게 자기중심성 있는 친구들이라도 가르쳐야 될 건 분명하게 해야죠. 양치해야 될 시간이야, 양치해 라고 말을 해줘야 되죠. 이렇게 앞에처럼 자기중심성을 생각하는 접근과 이렇게 단호하게 또 교육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또 그런 얘기는 차차 나눠보도록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에게는 사실 공부 잘하는 친구? 이런 친구들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나한테 잘해주는 친구. 그런 친구가 좋은 친구입니다. 너 왜 텔레랑 놀아? 텔레가 잘해줘요. 텔레 착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에 친구 관계를 연구한 논문을 보면 보통 우리의 관계가 기브 앤 테이크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린이들은 그렇지 않대요. 테이크 앤 기브라고 합니다. 나한테 뭔가를 잘해주고 준 친구가 좋은 친구라고 느낀대요. 테이크 앤 기브는 아동기 동안 꽤 오랫동안 지속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친구가 좀 없어요. 친구가 많은 어린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한다면 줄 줄 아는 어린이가 되는 것이 그 방법이에요. 우리 애가 그러면 뭐 계속 퍼주기만 하고 약간 호구되고 끌려가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실 건데요. 그래도 역시 착한 어린이, 나눠주는 어린이, 양보하는 어린이가 인기 많은 건 사실입니다.